자, 이어서 근거리 영역, 원거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초음파 빔이 진행을 할 때 앞쪽의 영역을 우리가 근거리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프로브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멀어지는 부분이 원거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근거리 영역은 좁아지는 부분까지의 영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빔이 발생이 될 때 점점 폭이 좁아지다가 점점 일반적으로 넓어지는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좁아지는 부분까지의 영역을 우리가 근거리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길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길이는 앞정 결정의 직경이란 거는 지금 요 부분이죠. D라고 돼 있는 이 직경 값과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람다분의 D 제곱, 즉 다시 얘기해서 직경이 커질수록 그만큼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랑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거리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영역을 지나면서 확산되는 영역, 점점 퍼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좁아진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초점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아무튼 원거리는 멀어진 부분, 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확산은 길이 값은 못 구해요. 그지만 확산되는 각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세타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지는 요 세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경분의 1.2 곱하기 파장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산되는 각도는 직경에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주파수랑은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근거리 음장을 구하는 공식, 직경 D, 파장 A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D 제곱 나누기 4A 값으로 구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을 쓰시면 되고, 자, 직경을 2배 했어요. 근거리 음장 변화는 어떻게 될까? 직경을 2배 했으니까 D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겠다. 파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거리 음장 길이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장을 짧게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는 직경을 크게 하거나 주파수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 문제 근거리 음장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 뭐로 하면 될까요? 우리 주파수 증가, 프로브 직경 증가, 또 하나 더 파장을 짧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 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자, 얘는 왜 하냐고 하면은 뭔가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모자랄 때 어떤 거를 컨트롤해서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게인이란 거는 전체적인 영상에 반사음 신호를 증폭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한 번에 증가시키는 걸 게인, 단위는 데시벨을 쓰고요. TGC라는 거는 타임 게인 컨트롤입니다.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컨트롤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얘는 시간, 즉 거리에 따른 수신 에코 강도를 보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니까 깊이가 얕은 부분, 깊이가 깊은 부분을 따로따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맨 위를 조정을 하면은 위의 영상이 바뀐다. 즉 깊이가 얕은 곳을 조정하는 거, 아래쪽은 깊이가 깊은 곳을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이 어둡게 오른쪽이 밝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오른쪽에다 놓으면 전반적으로 다 밝은 영상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적 영역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그레이스케일 범위 조절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넓게 조절하면은 관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좁게 조절하면은 반대로 관용도 반대가 대조도죠. 대조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속도라는 거는 평균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균화는
우리 방사선 영상에서 뭐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런 건 다 부드럽게 스무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게 조절하면 부드러운 영상, 낮게 조절하면 거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높게 조절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기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장기에는 지속도를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심장 같은 장기죠? 네, 낮춰가지고 검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초점을 조절한다. 자, 초점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모이는 곳이죠. 이렇게 작게 모이는 곳. 결국에 이 초점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도가 세진다. 모여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공간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초점이 많아지면 공간 분해능이 좋아진다. 그 중에서도 측방향 라테랄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화면 발생률,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 뭐가 밀집돼서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화면이 발생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거는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다른 말로는 시간 분해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초점 영역은 가장 좁아지는 영역이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빔이 진행되는 방향에 있는 두 개의 물체 구별하는 건 우리가 축방향이라고 하고요. 또 빔이 진행하는 방향에 세로로 있는 거, 수직으로 있는 물체를 구별하는 걸 우리가 측방향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라테랄 레졸루션이라는 이 측방향 분해능은 보시면은 똑같은,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점이 똑같은 곳에 위치를 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는 빔 안에 들어오고 하나는 빔 안에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오른쪽 거는 두 개 다 빔 안에 들어와 있어. 아, 둘 다 들어와 있어. 자, 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오면 우리 구분이 잘 안 된다, 된다,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점 영역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좁아지는 부분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초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영역에서 얘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다. 즉 다시 말해서 측방향 라테랄 레졸루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주사선 밀도라는 거는 우리 픽셀 수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화면에서의 픽셀 수 또는 여기서는 수직선의 수라고 얘기하고, 자, 픽셀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픽셀이 작아졌다는 거죠. 픽셀이 작아졌다는 건 뭐예요? 공간 분해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반대되는 개념이 화면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는 1초당 전시되는 화면의 숫자, 즉 얼마만큼 영상을 빨리 얻을 수 있는지 요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을수록 빨리 얻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사선 밀도랑 화면 발생률은 반비례 관계다. 항상 주사선 밀도를 올리려면 화면 발생률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고요. 화면 발생률을 높이려면 주사선 밀도를 떨어뜨려서 검사하고. 자, 근데 움직임이 많은 곳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빨리 영상을 얻어야겠죠. 움직임에 의한 아티팩트 이런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심장 같은 곳은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고 주사선 밀도는 낮춰서 검사를 하고요. 반대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복부 같은 곳은 프레임 레이트를 높일 필요가 없겠죠. 프레임 레이트는 낮춰주고 주사선 밀도를 향상시켜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조정에 관련된 거. 신호를 증폭해서 나타내는 거, 뭐 게인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근거리 쪽을 억제하고 원거리 쪽을 상승시키고 에코를. 자, 뭔가 거리에 따라서 에코를 바꾼다. TGC. 정답은 2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초점 썼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라테랄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초점 영역이 증가하면 화면 발생률은 떨어지고, 세 번째, 모이니까 강도는 올라가고, 정답은 네, 라테랄 레졸루션이 좋아지니까 공간 분해능 향상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증가시키려면 주사선 밀도를 적게 만든다. 두 개는 반비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점선으로 쳐져 있는 곳은 TGC죠. TGC 조절하는 거 거리에 따른 반사음의 세기 보정. 정답은 4번. 자, 요런 식으로 얻어지면은 자, 닿는 부분은 밝게 나와야 되고 가운데 부분은
어둡게 나와야 되고 또 멀어진 부분은 깊은 부분은 밝게 나와야 되고 정답은 네 1번처럼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분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분해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빔이 진행하는 방향의 물체 두 개를 구별하는 걸 우리가 축 방향 또는 거리 액시얼 레졸루션이라고 하고요. 빔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위치한 물체 구별하는 걸 측방향 라테랄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그리고 프로브는 이런 식으로 폭을 가지게 되죠. 이 폭 속에도 물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해능을 우리가 폭분해능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또는 뎁스 분해능 뭐 이런 식으로 뎁스 분해능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폭분해능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거리 분해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배웠습니다. SPL을 짧게 만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식으로 해요? 펄스 중에 사이클 수를 줄여주거나 주파수를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측방향 분해능은 우리 아까 전에 초점이 많을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었고 또한 앞전 물질의 직경이 작을수록 폭이 좁게 나오겠죠. 직경이 작으면 폭이 좁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측방향 분해능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폭분해능은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음향 렌즈라는 걸 써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관련해서 국가고시에 작년에 나왔네요. 축방향 분해능이 향상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방향 분해능 첫 번째 댐핑 설치해서 펄스 중의 사이클 수를 제한시켜서 SPL 짧게 두 번째 주파수를 향상시켜서 SPL 짧게 정답은 4번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빔이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두 개 물체 구분 정답 거리 분해능 또는 축방향 분해능 액시얼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